왜 꼭 대추를 올려야 하지? 밤은 왜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의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왜 꼭 그 과일들을 올려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뜻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데요. 사실 과일 하나하나에는 자손들의 번창과 집안의 운을 기원하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자손을 향한 깊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차례상을 차리실 때 훨씬 다른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올리면 조상님께도 더 진심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도 달라질 거예요. 먼저 조율시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율시배는 대추, 밤, 감, 배를 말합니다. 차례상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네 가지일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라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상징이 숨어 있어요. 이 네 과일은 단순한 제수가 아니라 조선시대 관직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은 대추입니다. 대추를 반으로 갈라보신 적 있으세요? 대추 안에는 씨앗이 딱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 하나는 곧 왕,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뜻하지요. 우리 집안 자손 중에서 왕 같은 인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 물론 요즘에는 왕이 없지만 그 의미는 가장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추의 의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추나무를 보면 정말 많은 열매가 열리죠? 하나의 가지에도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래서 대추는 풍성함과 다산을 상징해요. 우리 집안에 자손이 많이 번창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대추는 가을 늦게까지 열리는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들이 다 떨어진 후에도 대추는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는 끈기와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텨내라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대추는 차례상의 맨 앞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과일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대추인 거죠. 그 다음은 밤입니다. 밤을 까보셨죠? 밤 속에는 씨앗이 3개 들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왕을 보좌하던 삼정승을 의미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신하들이죠. 대추가 왕을 상징한다면 밤은 그 왕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신하를 뜻합니다. 즉, 우리 자손들이 훌륭한 신하처럼 올바르게 나라와 집안을 받쳐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최고 경영자를 보좌하는 임원, 훌륭한 리더를 지원하는 참모, 조직을 바치는 핵심 인재.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추 다음에 밤이 꼭 따라오는 겁니다. 왕만 있어서는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죠. 훌륭한 보좌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을 자세히 보면 씨앗이 6개 들어 있어요. 이는 육판서를 뜻합니다.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조선시대에 나라의 6부서를 총괄하던 장관들이죠. 왕과 정승이 있고 그 아래에서 실제로 나라 일을 집행하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관직이 점점 넓게 퍼져 나가듯 집안의 자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나아가길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법률, 기술. 여러 분야에서 우리 자손들이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감은 자손들의 출세와 성공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우리 집안 자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라는 축복이 담긴 거예요. 마지막은 배입니다.
배를 잘라보면 씨앗이 8개 정도 들어 있어요. 이는 팔도 관찰사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 전국 팔도를 다스리던 최고 지방관들이죠. 즉 조율10의 네 과일이 한 세트를 이루며 왕에서 관찰사까지 관직 체계 전체를 담아낸 겁니다. 이는 집안 자손들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사회 곳곳에서 크게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상징이 되는 거죠. 배는 또한 시원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청렴함과 깨끗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권력을 가지더라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추에서 시작해 배로 끝나는 조율10배는 단순한 과일 4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전체 관직 체계를 상징하며 우리 자손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조상님들의 깊은 사랑이 담긴 기호인 거죠. 그렇다면 이 4가지 과일은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조율시2배라고 해서 왼쪽부터 대추, 밤, 감 또는 곶감, 배 순서로 놓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진다는 거죠. 이 4가지 과일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율10배 외에 다른 과일은 올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과, 귤, 포도, 그 외 제철 과일들을 함께 올려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수입 과일도 많이 올리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복숭아만큼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여겨졌어요. 중국 신화에서도 복숭아 나무로 만든 검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복숭아는 액막이용으로는 좋지만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조상님을 모시는 예식인데 귀신을 쫓는 과일을 올리면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이 너무 강한 과일도 피하는 게 좋아요. 망고나 두리안 같은 열대과일은 향이 강해서 전통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규칙이 너무 복잡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하지만 본래 제사의 의미는 단순히 형식이 아닙니다. 차례상 하나하나에 담긴 뜻은 결국 자손들이 잘 되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자 조상님의 축복입니다. 대추에서 배까지 모두 자손의 번창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의 본질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즉, 차례상은 곧 복을 부르는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4가지 과일을 올리시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추를 올리며 우리 자손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밤을 올리며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감을 올리며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배를 올리며 깨끗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이런 마음을 다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집안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비싼 과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조상님의 축복과 풍성한 결실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뜻깊고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